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고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빈치,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자, 일단은 뭐 AI 기반의 로봇 기술이 사업적 가치를 좀 갖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밀한 로봇 동작에 AI까지 좀 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좀 어려운 작업들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었을 때 뭐 정밀 의료 뭐 로봇에서 뭐 대표적인 성공작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아까 전에 살짝 얘기 드렸던 다빈치라는 이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성공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고영을 보고 있고, 고영 역시도 뇌수술 로봇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빈치의 성공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카이메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로봇들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얘네들을 활용했던 이유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요건 일단은 뭐 스킵을 해봐도 되겠죠. 일단은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뭔가요? 미국 회사 거예요. 미국 회사가 개발을 했고요. 무려 지금 2000년도에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이제 복강경 수술용 로봇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2000년이면 지금 2025니까 25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로봇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있을 거고, 또 AI가 또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있겠습니까? 초반에는 고가 장비죠. 우리 처음에 이제 컴퓨터 나올 때도 막 정말 비쌌잖아요. 그 다음 활용도도 낮았고, 수익성도 우려가 됐고, 일단은, 야, 이걸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기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했죠? 믿지 않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정밀한 수술의 가능성, 그 다음에 흉터가 좀 감소하고 회복 속도가 단축되는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점차 부각이 되면서 이게 대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런 쪽으로 뭐한다? 진출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3D 고해상도 시야라든지 손떨림 방지 또는 뭐 7자유도 팔 조각 등 뭐 기존의 복강경 수술을 능가하는 기능들을 좀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뭐했죠? 호평을 좀 받았죠. 200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 유럽의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 외과로 적용이 확대가 됐고, 현재는 무려 70여 개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 누적 수술 건수가 1000건이 아니에요. 1000건이 아니라 1000만 건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AI라든지 뭐든지 뭔가를 좀 통계를 낸다든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치잖아요. 그 경험치가 10개인 것과 100개인 것과 1000개인 것은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다빈치는 지금 2000년에 승인을 받고 시장이 풀리고 지금까지 10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게 깡패예요. 이 경험이 깡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영의 카이메로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얘네들도 우리나라에서 한 500건 정도의 그 사례가 있죠. 수술 사례가 있죠.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긴 했는데, 이 1000만 건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자동광학 검사 시장에서 글로벌을 선도했던 기업이에요. 이미. 영상 처리라든지 정밀 센서라든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역량을 이거를 이제 수술 로봇으로 좀 접목시켜갖고 의료기기 쪽으로 진출한 거죠, 고영이. 일단 다빈치의 높은 도입이라든지 유지 비용 대비해서 일단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성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렴한 국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 충분히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 10개 정도 병원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죠. 테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00건 이상의 누적 수술 기록을 작성을 했고 데이터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1000만 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카이메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 데이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해외 쪽,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카이메로 관련해갖고 조금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1000건, 2000건, 3000건의 수술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갖고 이것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개가 넘는 병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어냈어 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의료진 교육도 해야 되고요. 예,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해야 되고,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드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의료 행위를 조금 검사를 하다가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새로운 도입된 기기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의사 선생님이 뭐하죠?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 회사의 직원이 수술을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의사 선생님들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데, 수술실에서 이 의료용 로봇으로 뭐 한다? 그냥 의사 선생님 대신해서 수술을 했다. 이거는 되게 불법적인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뭐 있겠죠. 의료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 지식이 있겠지만 의사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뭔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세일즈맨이 뭐 했다? 수술을 성공을 했다. 이 로봇을 활용해서 나누고 놓고 보면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불법이니까. 예.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의료 로봇들의 성장은 결국은 조금 미숙한, 예, 아직까지는 조금 의사로서 이 최고봉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일단 의료진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좀 빠졌네요. 그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험, 이 의료 로봇을 이용해서 뭐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보험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던 간에 좀 진입 장벽이라든지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회사이다 보니까 해외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인지도, 회사의 인지도, 글로벌 브랜드의 파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뭐한다?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의 어떤 회사들한테, 어떤 병원들한테, 야, 너희들 한국의 고영이라는 회사가 뇌수술 로봇을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고영이 어디야 라고 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이 성장을 하거나 이 카이메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뭐다? 시간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20년치의 다빈치 같은 경우는 20년치의 시간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기술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쌓아 놓았던 부분인 거고, 카이메로는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20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좋은 기기로서, 좋은 로봇으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카이메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현재의 기술력으로 만들었던 이 최고봉이다라고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이 로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좀 무기로 해갖고 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의 구간은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접근했고 이 라인에서 무너질 때 여기 5일선을 돌파하는 이 캔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라인이 평단일 거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한번 눌렸어. 근데 그 눌리는 구간은 16,000원, 14,000원 정도면은 뭐 그렇게 겁낼 구간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구간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간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서 조금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라인에서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셔도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만 올려놓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2분기를 준비했던 종목도 순차적으로 매도가 되고 있고, 매도했던 종목들 여기에 좀 빈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메꿔야죠. 저희가 이번 주에 새로운 종목 진입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저희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물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던 2분기 종목들 여러분들 뭐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유리한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로 저희랑 같이 들어가고 저희가 정리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또 신규 종목도 들어갈 거니 여러분 2분기 마무리 저희랑 같이 잘하고 3분기 시작도 저희랑 같이 하면은 4분기까지 여러분들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